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 시간의 체포에 이어서 자, 이제 구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으로 가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은 누구누구를 시킬 수 있냐? 피의자도 구속시킬 수 있고, 피고인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속의 이제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 구속은 이제 어떤 뜻으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구속의 범위가 있는데, 범위는 자, 구속은 뭐가 있다? 자,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인한다고 할 때에도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구금한다고 할 때에도 구속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구인은 뭐 하는 거냐면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그래서 인치한다라는 말을 쓰죠. 자, 그다음에 구금은 뭐 하는 거다? 이제 가두는 거죠. 감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금하려고 하면 구인도 합니다. 그런데 구인은 뭐다? 구금할 의사 없이 구인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있는데, 자, 그러면 구인을 했습니다.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인을 해서 인치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몇 시간이다? 24시간이 됩니다. 48시간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피고인을 대상으로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요건은 어차피 똑같아요. 요건은 똑같아가지고 그 요건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 혐의에 뭐가 필요하다? 상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상당성. 그래서 여기 뭐예요? 객관적 혐의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속의 사유가 있는데요. 자, 구속의 사유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도망의 염려, 도망이 있어요, 도망. 그 다음에 주거 부정이 있고, 그 다음 뭐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구속사유입니다. 세 가지.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비례성이라고 해서 바로 뭐가 등장한다? 경미범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경미범죄는요, 50만 원 이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구속을 좀 엄격하기 위해서 자, 증거인멸이나 도망은 뺍니다. 그래서 주거 부정만이 유일한 구속사유가 됩니다. 주거 부정만이 유일한 구속사유가 돼요. 그래서 일단 자, 구속의 요건은 어떻게 된다? 상사비가 있습니다. 상사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유를 들어가는데 구속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도주인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주거 부정은 구속사유를 안 써요. 근데 법에는 어쨌든 구속사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거 부정은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경미범죄에서 주거 부정만 유일한 구속사유가 된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막바로 구속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사항. 자, 그래서 요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한 번 더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범죄가 중대한지,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자, 여기 있죠? 그래서 뭐가 있다?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다. 고려사항은 이제 중재위인데, 근데 고려사항은 말 그대로 고려사항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인 구속사유이다 아니다? 자, 독자적인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의 요건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누구누구를 시킨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피의자와 그 다음 뭐가 있다? 자, 피고인으로 나누죠. 그래서 구속의 대상은 피의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피고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는요, 어떻게 된다? 이제 검사가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하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법원이 뭐다?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는 뭐가 돼요? 허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명령장이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흐름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구속은 특별하게 절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피의자 구속부터 이제 봅시다. 절차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피의자도 있고 피고인도 구속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피의자 구속을 간단하게 보고 피고인 구속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봐봅시다. 자, 그러면 피의자 구속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일단 피의자 구속을 개관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구속을 뭐 한다? 이제 개관을 하죠. 자, 그러면 피의자 구속을 개관하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체포를 배웠죠. 그래서 구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포가 안 됐지만 막바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일단 뭐 출발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경이 만약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검사가 뭐 합니까? 청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자, 뭘 하게 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뭘 하는 겁니까? 자,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장을 이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집행은 자, 어떻게 되죠? 검사가 지휘하고 사경이 집행하고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했죠?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요거 하나 있겠죠. 자, 그다음 미체포된 자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경은 뭐 한다?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검사는 청구를 합니다.